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온 가족이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상법소송과 부동산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 보호에 대한 법률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생을 뼈를 갈아 이뤄놓은 사업체, 부동산 그밖에 다른 재산들을 한 번에 다 빼앗겨 버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만큼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구입하거나 운영하면서 순수 자산이 없는 분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지인들로부터 빌리기도 하고 물건을 받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금전적인 여러 관계들과 얽혀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차압을 당한다거나 압류를 당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케이스들 종종 보시죠. 그렇죠. 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오늘 제가 이 관련된 법을 말씀 나누고자 한 것은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그 청취자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네. 소잃고 외양간을 그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길 원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좀 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채권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접하게 되는지 그런 경우를 좀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채권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게 되는 상황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이나 땅을 소유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일선 제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비즈니스를 식당을 운영하는 손님 그 테넌트가 있는데 그 식당에 온 손님이 어떤 일을 해서 다쳤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저한테 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파킹장에서 손님끼리 싸움을 해서 한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건물을 소유하면서 또 융자를 해서 융자를 갚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은행과의 어떤 돈을 빌려서 생기는 여러 군데의 채권 문제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어떤 싸움에 대한 문제 또 직원들로부터 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잘못했다던가 그래서 계약에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경우 액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몇백만 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 오신 분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래서 투자를 하는데 막상 그 비즈니스의 어떤 상대방의 말만 믿고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150만 불, 200만 불 주고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본인들은 이 돈 갖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을 약속한 이익금을 받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시려고 돈을 다 털어서 넣었는데 그걸 홀딱 다 뺏긴다든가 그다음에 또는 집에서 그래서 게스트가 왔을 때 게스트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집에서 사나운 개를 기르다가 그 사나운 개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물었다든가 다른 개를 물었다든가 사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는 않는 케이스들인데 가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빌리티가 결국은 개의 가격 몇천 불이 아니라 그 작은 개를 공격해서
사람이 다쳐서 사람이 뭐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고 하면 몇백만 불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를 기르는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모양의 어떤 채권적인 상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채권적인 클레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평생 우리가 돈을 벌 때는 굉장히 어렵게 버는데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번에 뭐 몇백만 불씩 다 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 한인분들 중에서는 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가 그렇죠. 치과 의사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은 뭐 의료 소송도 이런 케이스를 당할 수 있는 그렇죠. 캐러고리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래서 만약에 제가 과실로 어떤 손님의 어떤 실수를 해서 손님의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드는 E&O 인슈런스라고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제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드는 액수가 한계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했는데 잘못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의사를 소송해서 의사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묻는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보험보다도 더 큰 클레임을 당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갖고 어떤 최대한의 보험을 갖고 거기다 우리가 이는 엄브렐라 인슈런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로 해서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일본적인 먼저 들어오는 보험으로 커버지가 되고 거기에서 넘는 청구 액수가 있다면 그 엄브렐라 팔씨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갖고 있는 재산을 뺏기지 않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전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그래서 지금 이 청취자들 오늘 많이 들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조심스러운 게 이런 것 같아요. 당장 보험 프리미엄을 적게 내신다고 차 보험도 굉장히 최소한 미니멈으로 드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당장 몇 푼은 세이브 하지만 그래서 차 사고를 해서 누가 크게 다친다고 하면 그 15,000불 커버리지 갖고는 전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라든지 다른 재산의 채권 클레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자녀나 제 주위나 모든 사람들한테 본인이 보험을 들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험을 들어둬라. 당장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래야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에는 클레임을 안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전방의 우선권의 어떤 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보험을 최대한으로 좋은 거를 다 들어둬라. 이게 최우선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결국은. 지금 보험 말씀하시니까 또 드는 생각이 또 이제 한인분들 중에서는 또 인플로이가 또 많은 비즈니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다 보면 뭐 직원의 또 소송당하는 그런 노동법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소송을 당해서 또 비즈니스에 또 타격을 입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상해보험 우리가 얘기하는 워커스캅이라고 해서 뭐 봉급을 안 주는 보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일을 하다 다치는 사람이 있다면 상해보험 클레임이 오면 그 워커스캅을 통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워커스캅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형사법적으로도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험을 꼭 들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많은 케이스들을 보셔서 또 더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늘 이런 리스크를 안고 계십니다. 여차하면 뭐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재산을 다 뺏긴다거나 몰수당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가장 좋은 거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 보호를 위한 방법, 전문가와 상의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질문이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좀 하셔야 될 건 보험을 제대로 된 액수를 저는 아주 보험 우리 아들이 아빠는 보험을 너무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은 제가 보기엔 제일 확실하게 들어줘야
된 게 네.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보험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네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들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떤 식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 계신다면 네.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3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상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본인 개인 이름을 혼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가를 번호를 1, 2, 3 장소가 다른 곳에 1, 2, 3 있다고 한다면 네. 상가 1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쳐서 사망을 했거나 어떻게 해서 네. 책임이 본인의 건물주 본인한테 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 100만 불이고 몇백만 불의 클레임을 상가 1에 대해도 클레임할 수 있고 2에도 할 수 있고 3에도 할 수 있고 이분의 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래서 김복동이라는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니까 네. 김복동이라는 사람 소유주의 소송으로 받은 판결문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A 1번, 2번, 3번 집 네.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뭐 굉장히 자기의 어떤 라이어빌티 책임을 네. 완전히 이렇게 오픈하고 막말하자면 날 잡아 잡수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네. 거랑 똑같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레코멘드 하기는 A는 A대로 회사 이름을 따로 적어서 보통 LLC를 많이 하는데요. 네. ABC라는 회사를 해서 A는 A가 소유하고 이런 김복동이 소유하되 LLC 이름을 소유하고 네. 건물 2번은 또 XYG라는 이름으로 또 소유를 하고 이래서 각 건물마다 소유권을 다른 회사 이름을 소유를 해서 네. 아까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빌딩 1에서 난다면 본인이 루스할 건 그 빌딩 1만 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2번, 3번 집에는 클레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 소송이 김복동을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주인 LLC를 소송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재산이 따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갖다가 코퍼레이션이나 LLC나 어떤 그 엔티티 네. 어떤 회사로 이렇게 소유해서 본인의 라이빌리티를 리밋하고 제한을 둘 수 있도록 네. 예, 이게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인의 소유로 하지 말고 또 비즈니스를 세워 설립해서 비즈니스 이름으로 해라. 각 빌딩마다 따로 소유해야 네, 된다. 각 이렇게 빌딩마다.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잘못 네. 아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가끔 뭐 개중에는 변호사들도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리빙 트러스를 셋업을 하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복동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김 패밀리 리빙 트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것은 이렇게 리빙 트러스로 셋업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사를 셋업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김복동이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김복동 씨가 누가 김복동 씨를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잘못된 인포메이션은 김복동 이름으로 받고 리빙 트러스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리빙 트러스 상대로 어떤 클레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리빙 트러스라는 건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revocable living trust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트러스를 셋업하신 분이 네. 트러스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만약에 리빙 트러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김복동 씨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한다 하면 그 김복동 씨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 갖고 김복동 씨가 소유한 그 김 패밀리 리빙 트러스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명의가 리빙 트러스 됐다 하더라도 김복동 씨를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모든 것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 물론 이제 리빙 트러스 자체 내에 네. 이게 커뮤니티 프로퍼티고 뭐 남편이 먼저 죽을 경우, 와이프 먼저 죽을 경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리빙 트러스 자체 내에서 이런 그 룰은 다 셋업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거 갖고 재산이 보호한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한인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재산, 특히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를 자식 이름으로 한다든가 뭐 와이프 이름으로 한다든가 이런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저는 이제 제 사무실 오신 분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개중에는 이제 본인은 위탁하시고 네. 자녀한테 부동산도 주시고 재산도 나눠주시고 네. 언젠간 결국은 받을 거니까 네.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비즈니스를 거의 다 종료하시고 이제 네. 리타를 하시고 이제 편히쉴 나이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채권자의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나이가 계시니까 운전도 조심하시고 네. 활동 범위도 적어지고 무슨 계약을 사인하는 것도 아닌 반면에 자녀분들은 이제 경제 활동도 하셔야 되고 돌아다니신 데도 많고 젊으니까 네. 차도 빨리 운전하고 또 맞습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 네네. 이렇게 된다면 어디서 차 사고가 날지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 한다고 리스를 계약해서 네. 10년 일세 했는데 1년 하고 나와서 9년의 어떤 리스를 책임을 져야 될지 네. 결혼을 하자마자 이혼을 해서 상대방이 그 자녀의 어떤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할지 네, 네. 이 채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익스포즈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 손님들한테는 네. 가능하면 본인이 오래 갖고 계셔라. 네. 갖고 계시.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죠. 뭐 자녀들한테 주기도 하고 근데 네. 뭐 재산을 나눠주지 말아야 될 경우 재산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자녀들이 빨리 자주 나한테 방문하고 뭐 이런 날도 있는 네, 거는 네. 사실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을 떠나서 재산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는 라이빌리티가 누가 더 많이 생길 거냐. 자녀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액수도 훨씬 더 클 네. 거고. 사고를 더 많이 칠 수 그렇죠. 있는 확률이 부모님은 높죠. 이제 리타하신 분들이니까 네네. 사실은 무슨 라이빌리티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녀한테 재산을 주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고 만약에 하신다 그런다면 아까처럼 리빙 트러스를 만드셔서 네. 그 리빙 트러스의 명의로 어떤 부동산을 해서 거기에 수혜자가 자녀분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저절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자녀 이름이든 와이프 이름이든 누구 이름이든 그 사람들이 명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리스크가 더 확장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재산 보호를 하는 방법에 네. 완벽한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덜 손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렇죠. 게 근데 그 지금 가장 덜 네. 손해 보는 방법이 뭐냐면 재산을 내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아까 제가 LLC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리빙 트러스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또 거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트러스 중에 irrevocable trust라는 게 있거든요. 네. irrevocable trust라는 얘기는 아까는 리빙 트러스는 내가 트러스를 만들고 네. 언제든지 이거를 캔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네, irrevocable trust는 한 번 트러스를 만들어서 재산을 거기 집어넣게 된다면 네.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이미 명의를 딴 사람이 준 거나 똑같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저를 소송한다면 저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뺏어갈 게 없죠. 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제가 만드는 irrevocable trust에 집어넣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남한테 줬는데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네. 인조를 할 수 있느냐. 네네. 그건 또 방법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irrevocable trust를 셋업을 하지만 네. 거기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나 누구를 자기가 멀리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해놓는다면 네. 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의 재산을 사실은 거의 100% 컨트롤 루즈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무리 나한테 뺏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안 뺏긴다기보다는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뺏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장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채권 보호라는 게 완벽한 건 없다. 네.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100불의 채권을 갖고 나한테 행사하려고 한다면 네. 상대방이 100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200불을 써야 되고 300불을 써야 된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 아니면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지치다 보면 100불짜리를 내가 1불에 그냥 합의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10불에 합의하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나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는 키를 갖고 있게 되는 거네요. 근데 키가 네. 뭐냐면 네.
이런 준비를 사건이 터진 다음에 오시면 못해요. 사건 미리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네네. 예를 들어서 이미 그런 상대방이 어떤 클레임 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거나 네. 사건이 난 다음에 왔다던가 네. 해서 변호사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변호사나 손님이나 다 재산 도피로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네. 이거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서류고 뭐 다 해놔야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네. 사건이 터지거나 터진 다음에 오셔서 아니면 어떤 편지를 받으면 오신다고 한다면 변호사들이 이걸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좀 늦는 감이 있네요. 그렇죠. 후에 오면은. 그렇죠. 그 밖에 또 어떤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조치라는 거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명의를 회사로 바꾸고 네. 보험을 들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능하면 네. 우리가 이제 로언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쓰다 보면 개인 연대 보증 같은 걸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스널 개런티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네네. 많아요.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비즈니스 셋업을 했는데 네. 리스를 이제 하려니까 건물 주인이 그럼 테넌트가 누구냐? 네. 그럼 테넌트는 ABC 콜포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ABC 콜포레이션 이름으로 사인을 한다면 네.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손 털고 나오고 한다면 ABC 콜포레이션이 남은 리스에 대한 아니면 빌린 렌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내 개인이 책임져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건물 주인이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나중에 ABC가 나간 다음에 ABC를 상대로 소송해봐야 아무 재산이 없는 껍데기뿐이 없는 콜포레이션이 남은 건물 주인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건물 주인이 예를 들어서 퍼스널 개런티를 하라. 리스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손님이 랜드롤드라 하더라도 꼭 퍼스널 개런티를 받아야 된다고 손님한테 얘기를 하고 서류를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리스를 5년 플러스 5년을 사인한다고 하면 네. 건물 주인이 내 ABC 콜포레이션이 테넌트고 개인적으로 이원석이 개인적으로 리스에 책임을 져라. 만일 행사를 제대로 이제 실행을 못했을 경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주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 2년이나 3년 동안 내가 퍼스널 개런티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내고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남은 네. 10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퍼스널 개런티를 하는데 처음에 2년, 3년만 개런티만 잘 넘어가면 4년, 5년, 6년 전에 내가 리스를 하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건물주인이 나한테 개인한테 책임은 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내 책임은 2년, 3년 뿐이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있는 사무실이 네. 와보셔서 알겠지만 사인을 했는데 너무 멋있던데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건물주에 내고를 해서 네. 제 리스 책임은 3년만 하는 식으로 해서 이미 저는 다 넘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 만약에 제가 비즈니스 운영을 잘 못해서 문을 닫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지혜네요. 그런 정보를 좀 알아두는 것도. 네. 또 그 밖에는 또 어떤 취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네. 계약을 잘못 쓰면 그러니까 채권자가 생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아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를 사인하더라도 어떤 개런티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몇 년만 해라. 뭐 네. 이게 한 가지잖아요. 다른 한 가지는 계약서를 사인할 때 내용을 꼭 보고 사인하셔야 된다. 아, 이 부분 참 저 반성됩니다. 맨날 그냥 여기 이니셜 하세요. 그러면 읽지도 않고 그냥 이니셜 차차차착 하고 그렇죠. 탁 주고 끝내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미국 사람이 뭐 영어를 못해서 변호사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손님들도 의사도 있고 뭐 프로페셔널 다양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저한테 와서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사인해달라는 해달라는 정정을 해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법적으로 있어야 될 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검토를 하고 사인을 네.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엊그저께 저랑 전화 통화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한테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내용을 계약서를 보내주고 저보고 검토를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네. 투자도 아니고 돈을 꽂는 것도 아니고 네. 돈을 언제 돌려받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돈을 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론도 아니고 투자도 아닌다면 나중에 상대방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돈을 얼마를 투자하는데 매달 뭐 5천 불씩 주겠다. 네. 근데 과연 이게 론인지 투자인지, 그럼 투자라고 한다면 회사의 어떤 소유권, 뭐 네. 주식이라면 증서를 받아야 되고, 네. 뭐 이런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소유의 회사의 어떤 25%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 없이 한 달에 얼마씩 두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론을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리대금으로 걸려서 이자를 하나도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투자를 한다 그런다면 회사가 망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당신은 투자였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돈 돌려줄 게 없다. 꾼 게 아니. 꿨다면 돈을 줘야 되지만 네. 투자한 거니까 당신한테 돈을 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네. 이러나 저러나 돈을 꿔주는 사람이 루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누구한테 네. 줄 때는 이게 론인지 투자인지 정확하게 계약서를 하고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걸 다 정확하게 적고 사인을 받아야지만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자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계약서의 중요성을 또 그렇죠.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네요. 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도 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혹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요. 미리 준비를 해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런 것도 또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언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정말 저랑 한 30분만 상담을 하셔도 네. 큰 액수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저를 상담하지 않고, 이제 한국 분들은 서로 믿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손해 보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고, 네.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약이라고 뭐 하거나 어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꼭 변호사를 만나서 네. 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전문가를 만나서 자세하게 상황도 좀 상의도 그렇죠. 좀 하고, 계약서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네. 또 사인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이런 점들이 참 중요한 것을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너무 짧은 시간에 네, 많은 짧은 걸 말씀드려서 시간이었지만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또 이렇게 상황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 잃고 예안간 고치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소송 당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 미리미리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 재산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변호사님께 연락드리면 되죠. 네네. 연락처 안내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네. 714-634 네. 1234입니다. 네, 714-634-1234번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 보호에 관한 궁금한 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다음 주에는 또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또 정보를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매번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